예, 이번 시간에는 제1장 7절입니다. 역삼각함수에서 인버스 트라이고노메트리 펑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탄젠트 함수 이런 것들의 역함수가 어떤 것인지를 다뤄보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고등학교 때 배우신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 개념 잡기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그리고 직접 많이 해보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은요. 안 그러면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중간에 1장 4절, 1절 6절 빠졌는데 빠진 거는 이제 컴퓨터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크게 다룰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하게 뺐고,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그냥 그래프 그리는 툴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이나 다른 과목에서 많이 배우니까요. 아니면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검색 엔진에서 그냥 사인 X 쳐보시면은 그래프도 그려주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보면 도메인 리스트릭션스 이렇게 했습니다. 도메인 리스트릭션은 뭐냐면 정리역을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사인 함수 같은 경우 보면 사인 함수의 내추럴 도메인은 실수 전체예요. 자,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찾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사인 함수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역함수를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원투원이 아니에요. 원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수직선 판정법에서 함수는 되지만 수평선 판정법에서 역함수를 가질 수 없죠. 그러면은 얘가 역함수를 가지게 하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주기성 때문에 정의역을 제한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정의역을 제한해서 그 다음에 역함수를 정해요. 여기서 정의역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비슷한 경험은 해보신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은 역함수를 갖지 않는데 요거 이 y는 x제곱의 내추럴 도메인은 실수 전체죠. 근데 여기서 x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요, 얘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정의역을 양수인 부분에 제한을 걸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거를 도메인 리스트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했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 같은 것도 정의역을 제한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문제는 사인 함수를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을 걸어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죠.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 상황은 좀 더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있겠지만은, 일단 정의역에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함수값, 그러니까 정의역을 제한을 두는데 이제 수평선 판정법 때문에 일단 얘랑 같은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사라져야 돼요. 보니까는 여기가 만약에 함수가 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사라져. 여기 부분 사라져야 돼요. 너는 안녕해야 돼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연속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다 안녕. 그럼 이런 것들도 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좀 정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제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전자칠판이 다 좋은데 직선 그려 자를 대는 순간 화면이 막 떨려요. 이게 좀 약간 저 정전기성 그거랑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수평선 얘는 함수니까 수평선 판정법을 써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만 정의역이 딱 제한이 걸리면은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난 이게 싫다 해서 나는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을 두고 그때 여기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는 이거보다는요. 저는 여기서 할래요.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을 두고 저는 여기를 정의역하고 함수를 여기서만 할게요. 그럼 역함수 존재하겠죠. 예, 이렇게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좀 더 나는 그러면요. 아이 그럼 뭐 나도 질소냐? 나는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을 두고 함수를 여기서만 정의하지 뭐. 그러면은 요 빨간 곡선이든 연두색 곡선이든 하늘색 곡선이든 보라색 곡선이든 다 역함수는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럼 이 중에서 뭐를 sin x의 역함수로 둘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각법에서 각은 0에서 180도 사이. 여러분 각도기 같은 거 보세요. 각도기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0도, 여기가 180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이라는 거는 0에서 180도 사이 아니면은 요 정도 생각해가지고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사이 요 정도를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역은 제한을 많이 걸어둘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애용되는 것은 바로 요 빨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원래 사인 함수는 쭉 더 가는데 실제로는요. 여기도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는 여기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원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역에 제한을 걸어서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 사이만 정의역을 걸어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얘는 원톤이 됩니다. 1대1 대응함수가 됩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도 원래는 요렇게 생기고 여기도 이렇게 생겨서 1대1 대응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 자체는 역함수가 존재 안 하는데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리면은 얘는 역함수 존재하죠. 이 경우는 그 정의역이 0에서 파이까지만 생각합니다. 탄젠트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까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좀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여기 점점점점점점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끊어져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수평선 테스트 해보면은 여기 두 개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 존재 안 해요. 1대1 대응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역은 탄젠트는 이 정도로 정의역을 제한해 주는 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그럼 2분의 파이에서 뭐 2분의 3파이를 왜 안 해요?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역은 웬만하면은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 사이에서 정의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양의 각도기가 0에서 180도처럼 돼 있듯이요. 그래가지고 정의역을 이렇게 좀 특이하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코탄젠트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시컨트는 0에서 파이 사이에 정의되어 있고 코시컨트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인 함수의 역함수는 죄송합니다. 역함수 아니라 사인 함수는 사인 x분의 1이 바로 코시컨트 x예요. 그래서 사인 함수의 정의역이 요 녀석의 정의역 그대로 마찬가지로 따라갑니다. 비슷하게요. 근데 분모 0 되는 점이 이제 0만 빠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함수의 역은 그러니까 코사인 x분의 1이 바로 시컨트 x잖아요. 근데 코사인 함수의 정의역이 0,파이죠. 그럼 얘 시컨트 x의 정의역도 0,파이입니다. 근데 분모 0 되는 점 빠지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탄젠트는 좀 약간 다른 거기 때문에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은 약간 복합적인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따로 생각을 주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의역들을 위해서
상악함수들의 역함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사인 인버스 x라고 하고 그거를 아크 사인 x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함수가 있을 때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사인의 인버스는 인버스에서 위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크 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외국의 분들은 예를 들 때 요 사인 인버스 x를 아크 사인 x라고 발음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읽는 게 FM대로라면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인 인버스 x, 코사인 인버스 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버스를 쓸 때 꼭 여기 써야 됩니다. 사인과 x 사이에 인버스를 써야지 이렇게 쓰면은 얘는 사인 x분의 1에서 코시컨트 x가 되고요. 또 하나 사인 x 이렇게 쓰면요. 얘는 사인 x분의 1이에요. 이거는 사인의 역함수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 좀 이렇게 표기 항상 거의 매년 여러분의 실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원래 저자분도 여기 빨간색으로 주의 경고음을 넣었겠어요. 이건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실력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쓸 때 약간 집중해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아크 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썼는데 이 녀석이 코시콘트 x로 쓰여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사인 x분의 1 같은 걸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쓴 이상. 이것이 뭐 실력 부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꼭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와서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역함수라는 거는 어떤 거였나요? y는 x라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1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겠네. 이런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역함수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y는 x 대칭이니까는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 1로 붙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제 그림을 잘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역을 이렇게 제한을 뒀을 때 이 녀석들의 역함수는 그래프는 실제로 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정리역과 치역이 아까랑 반대로 바뀌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백날 설명드려도 여러분 백날 들으면 좀 아시겠다. 한번 휙 들으면 휘발성처럼 날아가서 가고 나중에 이게 뭐지? 막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래프 그려보고 실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께 됩니다. 수업만 그냥 듣는다고 해서 이건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고 터득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인 인버스 x의 2분의 루트 3의 값을 구해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그러면은 사인 지우개로 되어 있네요. 자, 사인 인버스에 거기 보시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그럼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이에요.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면 60도죠. 그러니까 얘는 60도, 즉 3분의 파이예요. 경험이 쌓이면은 이렇게 풉니다. 대부분은요. 근데 경험이 안 쌓였으면은 이제 좀 약간 좀 복잡하지만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얘를 그냥 세타 이렇게 놔요.
그리고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사인 함수 합성해 줍니다. 그러면은 역함수와 합성함수 관계에 의해서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에다 사인을 합성해 주면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타는 60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파이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험이 쌓여야 돼요. 경험이 안 쌓이면은 이 값 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표가 있죠. x가 2분의 루트 3이다. 사인 인버스 x는 60도, 뭐 코사인은 30도, 뭐 이런 거 쭉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해보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에서 아크라는 말이 이제 왜 등장을 했나? 그냥 인버스라고 하지. 그냥 인버스라고 하지 왜 아크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제 이런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일단 이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편의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x 플러스 y점 1이니까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1인 원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1입니다. 길이가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바로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 길이는 사인 세타입니다. 요 길이는 사인 세타, 그리고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런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자, x는 코사인 세타예요. 현재 여기서 이 그림만 봐서는요. 그럼 여기서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 x고요. 자, 그러니까 요 세타, 요 각은 코사인 인버스 x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이런 부채꼴이 있고 여기 세타고 여기 길이가 s이면요. 요 호의 길이는 s의 세타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요. 여기가 세타면은 요 파란 선의 길이는 세타예요. 근데 아까 전 세타는 뭐라고 그랬나요? 코사인 인버스 x나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파란 선의 길이가 여기가 세타면은 이 파란 선의 길이가 바로 코사인 인버스 x고 바로 아크 코사인 x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은 아크인데 요거는 호인데 그 코사인이 x가 되는 그 아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 코사인이라 이름이 붙었대요. 예. 그리고 여기서 빨간 선은 사인입니다. 아크인데 후즈 사인은 이제 x.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를 편의상 파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1이고, 그러니까 사인 파이는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배에다가 사인의 역함수를 합성해주면은 사인 인버스 x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 삼각형의 그 엇각에 의해서 여기도 파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빨간 선의 길이가 바로 파이가 되고 요것이 사인 인버스 x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크인데 어떤 아크냐면 그 사인 값이 x에는 요것이 되는 그 아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파란 선하고 빨간 선하고 길이를 더하면은 90도가 되죠. 근데 이 파란 선의 길이는요. 코사인 인버스 x였고요. 빨간 선의 길이는 사인 인버스 x였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인버스 x와 사인 인버스 x를 합하면은 90도, 다시 말해서 2분의 파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이제 뒤에 거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것이 되는지. 앞에서 그 빨간 선, 파란 선의 길이로 이제 확인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것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앞서서 그림을 제가 좀 잘 못 그려서 좀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좀 크게 그려야겠네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예,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빗변의 길이는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때 보이라는 거는 코사인 인버스 x 사인 인버스 x는 2분의 파임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증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let 우리가 코사인 인버스 x가 뭔지 모르고요. 사인 인버스 x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죠. 코사인 인버스 x를 세타라고 둬볼게요. 그리고 and 사인 인버스 x를 편의상 파이라고 둬볼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인버스 x가 세타니까 양배다 코사인 함수를 합성시켜주면은 then 코사인 세타는 x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인 인버스니까 양배에다가 사인 함수를 합성해 줍니다. 그러면은 사인 파이가 x가 되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x입니다. 그럼 빗변의 길이가 1, 밑변의 길이가 x.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이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인 파이가 x입니다. 사인 세타는 1 이건데 사인 파이가 x라는 거는 빗변의 길이가 1, 높이가 x죠. 빗변의 길이가 1, 높이 x.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근데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자, since 세타와 파이와 90도 세타 더하기 파이 더하기 90도는 삼각형의 내각은 항상 180도죠. 근데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 x, 파이는 사인 인버스 x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넘겨주면은 세타 대신에 코사인 인버스 x, 파이 대신에 사인 인버스 x.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빼주니까 2분의 파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이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론식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코사인 인버스 x와 코사인 인버스 마이너스 x는 파임을 또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실제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여야 될 거는 코사인 인버스 x와 코사인 인버스의 마이너스 x 요것이 예, 파임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니까요. let 코사인 인버스 x를 세타라고 두고요. 그리고 얘를 코사인 인버스의 마이너스 x를 파이라고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hen 양배나 코사인 함수를 합성해 주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x가 되고요. 그리고 양배다 또 코사인 세타를 합성해 주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런데
자, 마이너스 x라는 거에 한번 보세요. 자, 현재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를 보세요. 요거. 한번 요걸 해보세요.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파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편의상 요거 뭐 세타에 관한 거니까 한번 세타로 해볼까요?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처음 할 때 했었습니다. 코사인 A 마이너스 B 코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는 플러스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근데 사인 파이는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아까 전에 코사인 세타가 뭐였어요? x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x는 코사인 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파이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꾸 바뀌네. 이게 정전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고, 예. 그래서 코사인이 같으니까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타 더하기 b는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세타가 코사인 인버스 x, 파이는 코사인 인버스 마이너스 x였으니까 예,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신 분도 있어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이건데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플러스 2파이 뭐 이런 거 돼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거는 코사인 인버스 x예요. 코사인 역함수는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정의역이 0과 파이 사이의 값만 있기 때문에 여기다 2파이를 더하는 순간 정의역을 벗어나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되는 이유는 여기 역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의역에 제한이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더하기 2파이 곱하기 어떤 자연수 n 이렇게 써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역함수라는 것은 정의역 제한 걸리는 것 때문에 이거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요것만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끝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1장, 우리 미적분학 교재에서 제1장의 이제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은 한번 짚어보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1장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2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